상가 전속계약서 받는 방법. 제 블로그를 아시는 분들께서 어떻게 전속 매물이 그렇게 많냐고 전속계약 맺는 노하우 좀 알려달라고 하셨던 게 생각이 나서 이번 강의에서는 좀 쉬어가는 차원에서 제가 사용했던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상가 전문 부동산 치고는 전속계약을 좀 많이 했습니다. 얼마나 했는지는 저도 어느 순간부터 세어보진 않았는데 블로그에 매물 광고 올려진 것들 상당 부분은 구두상으로든 계약서상으로든 전속 맺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블로그에는 안 올리고 다른 곳에 올린 것도 있으니까 그러고 보니까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보통의 상가 중개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에 비해서는 좀 과하게 전속계약서를 많이 쓰는 편이었습니다. 우리 상권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많은 중개인 분들이 상가 쪽은 전속계약을 하지 않는다는 약간 고정관념 같은 걸 갖고 있더라고요. 우리 상권은 역사가 거의 50년이나 된 국내 5손가락 안에 꼽히는 대표 번화가 상권인데도 대체로 전속을 요구하면 매물주들도 거의 다 처음 듣는다는 듯한 그런 반응을 보이는 분들이 95% 이상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가 설득하는 방식을 참고해서 작업을 해보시면 못해도 절반 이상의 확률로 받아낼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그냥 대책 없이 막 요구하거나 설득력이 없으면 거의 해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언뜻 매물주 입장에서는 전속계약이 별 메리트가 없다 하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것처럼 느끼기 쉽거든요. 처음에 이야기를 꺼내면 갑자기 무슨 미친 소리 하냐는 듯한 그런 표정으로 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만약에 선배 중개인들이 전속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 상권이라면 큰 거부감 없이 쉽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이건 상권마다 다릅니다. 참고로 전속 중개계약서가 공인중개사한테도 강제되는 사항들이 있다 보니까 법정 서식을 안 쓰고 야매로 좀 쉽게 받으려고 용역계약서 비슷한 걸 만들어서 쓰시는 분들도 실제로 많습니다. 근데 임의로 제작한 계약서는 전속에서 쓰시면 뒷방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런 임의로 제작한 양식으로 전속계약을 체결해도 효력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손님이 무서워서 전속계약서 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속계약서를 쓰는 이유는 경쟁 부동산들 때문입니다. 근데 경쟁 부동산에서 우리가 야매 전속계약서로 썼다는 걸 알면 전화 한 통으로 전속계약을 깨뜨릴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면 공인중개사법에 전속계약서는 법정 서식을 쓰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법정 서식을 쓰지 않으면 업무 정지당합니다. 여러분, 문제는 매물주들은 이걸 모르지만 경쟁 부동산에 있는 소장님들, 소공들은 이걸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경쟁 부동산에서 전화와서는 자기한테 손님이 있는데 A 매물에 손님을 붙일 건데 소장님 전속계약서 야매로 하셨네요. 이런 이야기 들으면 우리 입장에서는 파기시킬 수밖에 없어요. 매물주들은 전속계약 했어도 다른 부동산에서 손님이 있다 하면 가슴이 벌렁벌렁합니다. 경쟁이 좀 널널하고 동네 부동산들처럼 순진한 사람들끼리 먹고 사는 상권에서 느긋하게 일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걸 안 당해봐서 계속 쓰고 있는 분들도 계실 텐데 앞에서 우리 상권도 전속계약을 잘 안 한다고 했을 뿐이지 하는 것은 합니다. 웬만하면 법정 서식을 쓰세요. 그래야지 이런 사태가 안 일어납니다. 그리고 전속계약, 특히 상가 임차인들하고 맺는 전속계약에는 임차인들 도장은 거의 들어가지 않습니다. 90% 이상이 서명이나 지장이 들어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왜냐하면 전속 작업을 직접 해보시면 알게 되실 텐데 상가 임차인들 중에 도장을 들고 다니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만약에 들고 있다 해도 대체로 서명을 하려고 합니다. 도장을 찍는 행위보다 사실 서명하는 게 법적으로 더 효력이 보장되는데도 일반인들은 계약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도장 찍는 걸 좀 무서워하거든요. 만약에 인터넷에 돌아다니다가 누가 자기 자랑으로 나 전속계약 많이 했네 어쩌네 자랑하는 거 올렸는데 딱 보니까 전부 도장이 찍혀있다. 실제로는 도장을 잘 안 찍거든요. 그분이 실제로 많이 안 받아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말이 나와서 말인데 강사들 중에 오늘 계약했다면서 가짜 계약서 공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거 좀 그만 속을 때도 안 됐습니까? 이쪽 강의 쪽 시장이 정직하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좀 지저분한 분들도 많습니다. 잠시 엿길로 샜는데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신뢰도 이론을 보신 분들은 전속 작업에도 당연히 신뢰도가 작용한다는 걸 기본으로 깔고 가셔야 됩니다. 괜히 신뢰도 이론을 1시간이나 되는 강의로 먼저 알려드린 게 아니니까 여러 번 보시고 훈련을 반드시 하세요. 아무튼 상권마다 다르지만 다른 부동산들은 전속계약서를 거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타당한 근거를 대서 설득해야 됩니다. 저는 총 3단계로 설득을 했습니다. 저 때는 이런 거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고 혼자 부딪히면서 익힌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 방법을 가르쳐 드린 분은 블로그에 살짝 언급했었는데 현재는 상가 매매 전문으로 활동하고 계신 소장님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강의를 보시면서 대충 이 사람은 이런 방식으로 일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전속 작업에 알맞는 대상을 찾아내려면 반드시 매물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매물 관리를 제대로 해야지 어떤 매물에 전속 작업이 먹힐지 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아무한테나 들이대면 안 돼요. 일단 작업 대상을 찾았으면 전화로 슬쩍 이야기를 꺼내도 되고 아예 사무실로 부르던가 아니면 계약서 양식 들고 가서 만나서 얼굴 보고 이야기해도 됩니다.
먼저 1차로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냐면 대략적인 흐름만 참고하세요. 사장님 혹시 그거 아십니까? 부동산들이 매물을 접수하러 다니지만 그렇게 받아간 매물들 중에 95%는 적게는 수개월에서 길면 2, 3년 이상 단 한 차례도 광고가 안 되고 방치되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하려니까 멘트가 좀 부자연스러운데 감안해서 들으세요. 어쨌든 이 이야기를 들으면 매물주들 다 놀라시거든요. 자기 거도 지금 창고에 처박혀 있을까봐요. 근데 이게 뭐 사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반응을 계속 체크를 해야 돼요. 표정 연기를 잘 하시는 분들은 만나서 작업을 하면 반응이 쉽게 눈에 보이니까 편합니다. 본인이 좀 어수룩하고 아직 사람 대하는 게 어색하다 하는 분들은 그냥 차라리 전화로 슬쩍 꺼내세요. 전화로도 충분히 상대방의 호흡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아무튼 첫 멘트를 치고 나서 반응을 봤으면 두 번째로 치고 들어가죠. 사장님, 제가 이 상권 전문이고 우리가 주변 부동산들 중에 매물 제일 많은데 우리 사무실에 접수된 상가 매물만 최소 500개는 됩니다. 근데 벼룩시장 같은 데 보세요. 이 큰 상권에 상가 광고 나가고 있는 매물 몇 개 없습니다. 사장님도 상가 구해보셨으니까 아실 겁니다. 지금 광고 나가고 있는 매물들 중에도 30% 이상이 허위 매물입니다. 사장님 지금 몇 군데 내놓으셨습니까? 뭐 몇 군데 내놨다고 그러면 제가 여기 오면서 사장님 거도 확인해 봤는데 광고 중인 부동산 지금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두 번째로 놀랍니다. 매물 받아갈 때는 팔아주겠다고 막 호언장담을 했으면서 자기 매물이 방치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되면 다른 부동산들한테 배신감을 느끼고 치를 떠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 진짜입니까? 김 소장님 그럼 나는 어째 해야 됩니까? 소장님이 광고를 좀 해주세요. 보통 이렇게 반응들을 하십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그럼 이때 에이 사장님 그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나쁜 사람들은 아니고 광고비가 들다 보니까 부동산들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사장님. 차라리 믿을 수 있는 부동산 한 곳에 전속으로 맡기세요. 전속이요? 예 전속. 전속 계약하면 공인중개사는 광고를 꼭 해줘야 되거든요. 이쯤에서 먼저 알아서 전속 계약하자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 이 강의를 보시는 분들 중에는 많지는 않을 겁니다. 사람들 전속 계약 쉽게 잘 안 해줍니다. 이것도 계약이다 보니까 자기한테 손해는 없는지 어떤 이득이 있는지 아무래도 다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손익 계산이 빠르시거든요. 그래서 먼저 하자는 이야기를 안 꺼내면 왜 하고 많은 부동산들 중에 내하고 해야 되는지를 명확히 알려줘야지 드디어 움직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장님 내 광고 잘하는 거는 사장님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아 모르십니까? 자 한번 보세요. 보셨죠? 사장님만 오케이 하면 내가 전속 계약 해드릴게요. 좀 억지로 설명하려다 보니까 멘트가 약간 부자연스럽긴 한데 대략 이런 식으로 어떻게 당신 매물 지금 창고에 처박혀 있다.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라. 현실을 직시해라. 이렇게 진지하게 현실을 그대로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내가 뭘 해줄 수 있고 나는 뭐가 다른지 내 능력들 중에 하나를 적극적으로 어필을 했습니다. 광고 쪽으로 어필할 수 있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저는 우리 상권에서 광고를 꽉 잡고 있었는데 만약에 광고에 자신이 없다. 그런 광고 능력 말고 다른 거로 어필하세요. 사장님 이 상권에 내보다 계약 잘한 사람 없습니다. 괜히 어중간한 부동산에 전속 맡겼다가 손님만 놓칩니다. 자 보세요. 아까 보신 거 다 전속 맺은 거고 옛날 거는 거의 다 계약된 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하세요. 여기서 설마 종포님 저는 두세 달에 계약 하나 하는데 어떡할까요? 그러면 나를 내세우지 말고 중개업소를 내세우세요. 사장님 우리 부동산이 이 상권에서 계약 제일 많이 합니다. 이건 좀 비밀인데 우리 부동산의 이 상권에서 계약 제일 잘 치는 사람이 있어요. 김 부장님이라고. 대충 이런 식으로 아시겠습니까? 어차피 전속 계약은 중개업소 단위로 맺는 거라서 내 능력을 어필을 해도 되고 부동산 핑계를 대도 됩니다. 저는 다양한 이유를 즉흥적으로 드는데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받는 데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제가 돌방 작업할 때 골든타임에 멘트 치면서 매물주 잘 보라고 했죠. 이런 제안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반응 보고 약간이라도 솔깃하는 것 같으면 바로 2차 멘트로 치고 들어가야 됩니다. 사장님 보세요. 여기 딱 적혀 있는 것처럼 전속 계약을 하면 공인중개사는 법적으로 반드시 광고를 해줘야 되고 광고해주지 않으면 벌금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하고 나면 약속한 기간까지는 우리 광고비가 의무적으로 계속 들어갑니다. 내도 팔 자신이 있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뭐 그래도 사장님이 안 한다면 어쩔 수가 없고 보통 2차에서 이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 정도 선에서 오케이 합니다. 이래도 안 먹힌다. 그럼 마지막 3차 멘트로 치고 들어가야 됩니다. 사장님 매물은 입지가 괜찮기 때문에 더욱 전속 계약으로 진행하셔야 됩니다. 예?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상가 쪽은 매물 도둑놈들이 많아서 광고를 할 때 다른 부동산에서 물건을 훔쳐갈까봐 여러가지 정보들을 가립니다. 사장님도 구해봐서 아실 겁니다. 매물 위치 정확히 알려주는 부동산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매물 위치는 극비로 합니다.
근데 이 관행이 입지 등급이 낮은 C급, D급 썩은 매물에게는 위치라는 단점을 가려주고 싼 가격을 어필할 수 있으니까 유리한데, 반대로 사장님 매물처럼 입지가 괜찮은 매물에 높은 등급에 가까울수록 이게 불리하다 이겁니다. 왜냐? 입지가 좋은 만큼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는데 광고에 위치 표시도 제대로 못하지, 가격만 높게 달랑 적어놓지. 그러니까 단점만 부각될 거 아닙니까? 가장 큰 장점, 위치를 강조할 수 없으니까 정말 불리한 조건에서 싸우는 겁니다. 자, 근데 만약에 전속계약을 하면 어떻습니까? 매물 도둑 맞을 걱정이 없으니까 우리가 위치를 적극적으로 손님한테 어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최대 장점인 입지를 부각시킬 수 있으니까 그 효과는 말 안 해도 아시겠죠, 사장님? 저는 이런 식으로 팩트를 말해주고 제 능력을 믿기로 해서 전속계약서를 많이 썼습니다. 근데 정말 팔 자신 있는 매물에만 전속을 맺는 게 좋습니다. 전속도 계약서상의 기간이 정해져 있고 그 기간에는 광고를 실제로 계속 해줘야 되거든요. 경우에 따라서는 전속을 맺으면서 가격을 다운시키거나 수수료를 확정 지을 수도 있습니다. 보통 전속 계약을 권하면 다른 부동산에서 사람이 있다고 연락 오면 어떻게 하냐 걱정하면서 1차 거절 멘트가 나옵니다. 그럼 우리는 방어를 해야죠. 사장님, 부동산이 손님 있다고 하는 거 거의 다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바빠가지고 진짜 손님 있을 때만 매물 구하러 다니는데 다른 사람들은 우리처럼 양심적으로 안 합니다. 혹시 다른 부동산에서 가게 팔아라고 하면 매물 안 내놓는다, 장사 잘 되는데 뭘 내놓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이곳저곳에 매물 날려봤자 가치만 떨어집니다. 우리가 광고를 잘 해드릴 건데 무슨 걱정입니까? 보통 이렇게 1차 거절 멘트는 이 정도 방어만 해도 되고, 만약에 여기서 아무래도 걱정돼서 안 되겠다 이렇게 2차 거절 멘트가 나오면 2차 방어를 해야죠. 그러면 만약에 다른 부동산에서 연락이 오면 우리는 공동중개로 진행해도 됩니다. 우리한테 전속 맡겨놨으니까 우리 쪽에 연락해서 공동으로 진행하라고 하면 됩니다. 공동중개 많이 합니다, 사장님. 나는 사장님 편에 서서 가격을 최대한 잘 받아줄 겁니다. 전속 부동산이 없으면 부동산들끼리 서로 가격을 무조건 낮춰서 빨리 팔아치우려고 하거든요. 땡땡 부동산이 전속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사장님한테 함부로 못합니다. 전속이 사장님한테 유리합니다. 아는 사람들은 전속으로 많이 합니다. 이런 식으로 설득하는데, 일단 전속 제대로 쓰고 나면, 정상적인 상가 전문 부동산이라면 전속돼 있는 거 알면 짜증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전속이 돼 있다는 걸 알면 전속을 깨는 작업을 시작하는데, 보통 부동산들은 껄끄러운 상대다 싶으면 거의 진행을 멈춥니다. 전속돼 있는 매물은 직원들이 매물 따가도 그쪽 소장이 수수료 계산해보고 아예 붙이지 말라고 하기도 합니다. 남는 게 없을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2차 방어 멘트까지 치고도 전속을 부담스러워한다 싶으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1차, 2차, 3차 안에서 반응 보고 설득이 가능하겠다 싶으면 끌고 가면 되지, 굳이 전속이 아니라고 해서 물건을 못 판다거나 뭐 광고를 못 하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이런 착각에 빠지지 마시고 전속에 너무 목매지 마세요. 어느 정도 이 시장을 알게 되면 전속은 하든 안 하든 별 영향이 없습니다. 매매건이 아닌 이상은. 아무튼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